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현대소설 배우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본범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발담 1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장인님,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쑥스럽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성례 이제 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이제 이것이 바로 나와 장인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갈등 원인.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점순이의 키 성례를 미루는 이유죠. 장인이 미루는 이유.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내가 기억으로 묶으세요.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게인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일을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바로 뭐냐? 나의 어떤 성격? 어수룩한 성격. 하고 순박한 성격.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자, 이제 나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자, 결국 나를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바로 장인의 뭡니까? 속셈이죠. 어떤 속셈?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에요.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속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루만 벌어지는 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옆으로만 벌어지는 키인 줄 알았으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쟤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쓴것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대릴사위. 대릴사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나의 처지죠 지금? 나의 처지. 자, 쑥맥이 그것도 모르고 점순이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간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길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자, 언젠가는 아주 자를 가지고 키를 재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죠. 해악성을 유발한다. 해악성 유발.
1번 재미난 부분이에요. 아주 나의 어수룩한 부분이죠. 순진하네요. 아주 순박하네요. 자, 운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 어림으로 키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재미, 키도 재미 비속어로 사용했죠. 해악성 유발 2번 재미나게 표현한 거 2번 비속어로 사용한다. 기도하고 논둑에다 침을 채 뱉는다. 아무리 잘 나와야 내 겨드랑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 사람은 안 크는지. 자, 해악성 유발 3번 동물하고 비교하고 있죠. 한동안 머리도 아프도록 궁리해 보았다. 아,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구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자, 물동이를 이니까 뼈다구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해악성 유발 4번. 내가 넌짓이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물 하러 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 주십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조니까 해악성 유발. 해악성을 유발하는 표현 5번. 조건을 달고 치성의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떡을 갖다 놓고 치성을 드린 다음에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소원을 먼저 빌고 이루어주면 떡 갖다 드릴게요 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대목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자, 정리해보죠. 작품 감상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나와 장인이 나오고요. 사건은 점순이의 성내 문제로 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어수룩한 나와 교활한 장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 봄 일제강점기죠.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다라는 거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서술자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 어수룩한 나의 관점에서 사건은 서술함으로 인물의 심리나 상황이 왜곡해서 제시된다. 발단 부분의 특징은 인물이나 배경 제시 없이 대화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어수룩한 나와 교활한 장인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 갈등의 원인과 양상 별표 치시고 정리하세요. 원인은 나와 점순이의 성내 문제, 어수룩한 나와 교활한 장인이 성내를 둘러싸고 벌이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사실은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또 이제 시간이 이제 과거로 가죠. 과거 그저께죠. 시간의 역전이 벌어집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왜 내가 쇠고기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봄바람이 단톡 불었어요. 바위 틈에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냐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몸살이 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사실은 봄 기운으로 느껴지는 춘정이에요. 건장한 남자니까 봄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이죠. 춘정이다. 자, 어러이 말이 맘마마. 이렇게 노래라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자꾸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를 들이다 두들기며 이냐 아냐 이 망할 자식의 소 대가리를 꺾어들라 라고
지금 재미나게 표현하죠. 망할 자식의 소라 그랬죠. 망할 자식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님이 되는 거예요.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해악성 유발. 자,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기억?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칠이들 크건만 이건 우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감참외 그는 가장 맛좋고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대한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죠.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호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자, 궁핍한 농촌의 현실이죠.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너무 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대없이 풀밭에다 갯박을 쳐서 흑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뭐하네 할까 봐서 이거 씻고 앉았노라면 의적의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를 밥머리에 곱게 나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른다기를 내가 식사를 다 마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기면서 날더러 들으려는 건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라고 하면서 점순이가 뭐라고 있어? 충동질하고 있죠. 점순이의 충동질. 너 일만 할 거야? 나랑 언제 결혼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 남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싶어서 나도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나의 태도는 어때요? 소극적이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자, 적극적인 점순이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나는 소극적이에요.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 산으로 그저 도망질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트고 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성리랄 정도 성숙한 거예요. 이런 걸 멀찍하니 안죽 어리다고 하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1쪽에 가서 핵심 포착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봄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춘정이 일어났다라 그랬죠. 나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고 청춘 남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연정의 계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생명력이 가득한 봄은 나와 점순이에게 설렘을 느끼게 하고 이성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하는 거죠. 점순이의 외모와 나의 느낌, 툭툭하게 생긴 얼굴, 감참회처럼 우아래가 뭉툭하고 둥글고 커다란 눈, 좀 찢어진 입 이런 것들이 다 모여 나에 대한 그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나와 대조되는 점순이의 성격. 나는 그럼 어떻게 아주 소박하고 소극적이라면 점순이는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야무지고 적극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죠. 성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나를 충동질하는 모습에서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그 전에 막 다퉜어요, 사실은. 장인님한테 대꾸를 한 거죠. 대꾸해갖고요. 뭐 했냐면요. 이제 점수가 충동질하니까 이제 막 싸움을, 이제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장인이 막 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팽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호칭이 이제 바뀌어요. 막 살려달라 이거죠.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라고 하면서 호칭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이 되는 거죠. 호칭의 변화로 다급함과 희극성을 고조한다. 자, 하고 두 팔 화동화동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이제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지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논다. 더럽다. 장인에 대한 적대감이죠. 아주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나가 뭐 하는 거야? 반격하는 거죠. 나의 반격. 자, 엄청나게 지금 재미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사실은 착한 게 아닌데요. 바보 같은 거죠. 아주 어리석. 나의 순진함. 어리석음. 이런 모습이죠. 여러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랭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장인이 회유를 하고 있어요. 왜 회유를 할까? 왜 꼬시고 있죠? 계속해서 공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를 계속 부려먹기 위한 장인의 회유. 장인이 아주 교활하죠. 자, 줄 다시 쳐야 되겠네요.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을 남기고 이제는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나는 장인님이 너무도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빙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아유, 나는 아주 여러분들 어때요? 답답하죠? 나의 순박함이죠. 사실은 뭐 순박하다라고 좋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참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리하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의 햇손질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마는 장인님은 땅에 쓰러져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고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나라 할아버지 나라 놔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아주 해악성의 최고조라는 거죠. 아주 가장 재미난 부분이요. 해악성의 최고조. 이 악장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순아 악장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 담순에 뛰어났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나의 어술한 판단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표현 못하겠죠?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겨들며 자, 어떻게 말하냐. 에그머니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면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점순이가 누구의 편을 듭니까? 바로 아버지의 편, 장인의 편을 드는 거죠. 이게 극적 반전입니다.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 교환역의 기운이 탁 꺾이요.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나는 당황한 거죠. 장모님도 덤벼들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 보았다. 즉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장인님의 할아버지가 나오도록 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작가의 개성과 전통의 계승, 인물과 문체는 희화화된 인물과 비소금의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장인이 서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싸운다. 그리고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하여 배치하고 있다. 나와 장인이 서로 바짓가랑이를 잡고 벌이는 희극적인 싸움과 의도적인 구성 단계 뒤바꿈을 통해 유발되는 약성은 작가의 개성과 한국 문학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순의 이중적인 태도 펼치시고요. 어수룩한 나를 부추겨서 장인과 싸움을 하게 만들고 싸움 이후에는 장인의 편을 들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자, 점순이의 이중적인 행동은 나가 점순이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도록 하고 끝까지 영문을 몰라하는 나의 어수룩함을 돋보이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본범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갈래부터 정리한 거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부분에 좀 하죠. 자, 갈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면서요. 농촌 소설이다라는 거죠. 배경이 농촌이니까요. 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배경도 이야기했고 30년대 일제강점기다라는 거. 그 주제는요. 자, 어수룩한 대일사위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 자, 특징.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토속어와 비속어. 그리고 희극적 상황을 통해서 해악성을 유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본범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